민주통합당 제12대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북한은 이번 핵도발로 7천만 결의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북한은 핵도발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 당국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국제사회의 염원을 짓밟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당선인께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북한 핵도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특사 파견, 남북 대화 즉각 재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박한 북핵 정국 안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줄 수 있도록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간의 짧은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민심은 여전히 춥고 배고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의 시름도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월 7일 3자 긴급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대선 공약 중 실현 가능한 공통공약 39개를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민생 관련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팎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희 민주당 밖으로는 안보, 안으로는 민생 확실히 챙기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가 있겠습니다. 네. 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청문위원 간담회 청문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 21일, 22일 3일간에 거쳐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기의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더 믿을 수 있고 더 준비된 책임이어야 된다. 충분히가 요구된다. 이렇게 두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대한민국의 총리는 그야말로 안보와 평화, 그리고 민생과 교란을 책임지는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핵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을 수 있고 더 준비된 그런 책임 총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전의 예스맨이 아니라 위기의 피스메이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핵 앞에서 국민을 책임질 그러한 책임 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당선인에게도 제안합니다. 긴박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안보 외교 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인선부터 먼저 서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안보 외교 라인 장관 청문회는 신속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12.3차 핵실험 강행에 앞서서 하루 전인 11일 저녁에 관련 사실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당선인, 외교 안보라인 모든 관계자, 인수위원들까지 사전에 전파되고 정부 내에 공유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정보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야당에게는 기쁨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북핵 문제 등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을 넘어서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겠다고 주차에 거쳐서 준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임을 확인했고 북한의 도발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선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진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국정동반자 운운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파트너십을 보여야 할 때 이런 것을 소홀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3차 북한의 추가 동행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핵 도발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야 없이 함께 뭉쳐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수는 바는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민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이 당선인이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혼자서 결정한다는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여야 간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조직 개편안 등등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선인의 뜻이다. 따라 손을 못 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선인이 결정한 모든 다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이 발상, 이 생각, 이게 결국은 당선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중한 시기에 자신이 해왔던 스타일이 이게 국민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국정도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나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 이중한 시기에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국회 임기를 둘러싸는 이 기회를 박근혜 당선인은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국민이 걱정하는 바 소통이 안 된다, 혼자 결정한다 이런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이 무모한 핵개발은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적으로 그 제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참 없는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오로지 채찍으로만 일관하는 결과 결국 대북 문제도 풀지 못하고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만 오인한 나머지 결국은 중국을 머리하는 가운데서 중국의 동참에 있는 대북 제재로 또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의 실패에서의 교훈을 얻어서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겠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국을 의식한 어떤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른 위원께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당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의 발목을 야당이 잡고 생떼쓰기로 일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6가지 요구에 대해서조차 어떤 한 가지도 민주당의 주장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면서 원한을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추익이라고 하고 나면
그때는 모두가 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국정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고 국회를 계속해서 통법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직언하고 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이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네.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다른 있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이 기업과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북의 만행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핵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와 제재의 책임은 북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핵 기술과 자금에 대해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북핵 위기의 역사를 보면 대화와 협상을 중단하고 압박과 제재를 증가시킬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뒷걸음질을 쳐왔습니다. 한반도 긴장과 위기만 더 고조됐습니다.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존의 선의 무시,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대화를 통한 관리 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주문합니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이 성의를 보여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 3천 정책처럼 조건을 달면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현 상황을 관리해야 됩니다. 박 당선인이 특사를 파견하고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한다면 북핵 위기를 관리할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박 당선인의 위기 관리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민생 정치를 제약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새정치에 관한 의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정치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국회나 정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정치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87년 헌법체제의 정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체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태역대 상무입니다. 이제 87년 헌법체제를 25년 운영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5년까지 한 30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19대 국회는 이러한 87년 권위주의 체제의 타협의 산물인 87년 헌법체제를 대폭 바꿔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19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국민들의 국회나 정당에 대한 불신은 국회나 정당이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민생 문제를 유능하게 잘 해결해주면 특권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 체제는 관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국회의원들은 반찬 투정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바꿔서 국회가 민의의 중심이 되고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바라겠습니다.
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도 명분도 없는 행위입니다.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고 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복잡하게 그리고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당선인의 남북관계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다시 검토하자 이런 무책임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자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5년 대화가 실종된 일방적 제재가 핵 능력의 강화와 그리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기 내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으십니다. 적자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남북과 인내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당선인의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잠시 후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박근혜 당선자의 2차 인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미 25일 새정부 출범일에 맞춰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까지 감안한다면 일주일 내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란 말인데 이는 대충 인사청문, 즉 부실청문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힐을 메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반쪽만 구성되거나 제대로 출범하지 못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본연의 임무를 역할을 져버리고 인사청문회를 얼렁뚱땅 대충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25일 정부 출범일까지 맞추라고 못 받거나 또 야당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재정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네,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블랙홀이 거대하게 형성돼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막아내야 합니다. 국가 중대사가 묻히지 않도록 언론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 등 2차 인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작 당시 고소영 내각이라는 웃지 못할 이름이 회자되었습니다. 지금 민심을 들어보니 과거의 육법당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사 출신 아니면 법조계 출신자로 모두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영남 출신 편중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방식이 이제 스타일을 넘어서 고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투표율보다 낮은 48%대로 급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발표에서는 진전된 모습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방송정책에 대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독임제 부처로 옮겨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이명박 정권 시절보다 더욱더 심화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단체 모든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문방위에서는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방송이 제대로 서서 공정한 방송, 독립성 있는 방송,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월 20일부터 2월 21일, 22일
실시하되 21일은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실시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자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북한 핵 문제랄지 가계부채 문제랄지 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 및 능력 등 국정원 전반에 관해서 능력에 관해서 따지기로 하고, 둘째 날은 검사 재직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 등을 포함하여 그 당시에 도덕성, 또 그 당시에 일을 집행했을 때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 등을 계속해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물론 둘째 날, 첫째 날 미진한 부분, 국정농 능력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은 오전에 그 로고스 시절 변호사 월급하고 수임료, 그 다음에 병역 문제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의 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일간 청문회를 갖다가 하기로 한 것이고, 그날 오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사청문회 문화정착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품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되게 상원 의원들이 후보자 발언에 앞서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그런 반기를 갖는데, 인수위 측에서 왜 이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모두 발언에 앞서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에게도 영예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고려하여 가족이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모두 발언 시간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